자, 오늘은 협 채널 효과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쇼 채널은 L이 짧아지는 거고 협 채널은 W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자가 점점 작아지면 이 L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W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자가 작아져야죠. 한 변으로만 작아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W도 같이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면 이 W가 또 줄어들면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문턱전압을 또 변동시키는데요. 오늘은 그 문턱전압 변동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문턱전압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색이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뭐 편의상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원래 동그랗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위에 SiO2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M 플러스 도핑을 또 하겠죠. 이렇게 M 플러스, 여기 다 M 플러스입니다. M 플러스 도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를 올리겠죠. 그죠?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요쪽이 W 방향이고 여기가 L 방향이고 여기가 W 방향입니다. 우리 늘 L 방향에서만 보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자르고 보면 자, 양쪽에 M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리콘 옥사이드 층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실리콘 웨이퍼 P타입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계면에 반전전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턱전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Q,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Q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계속 논의했었죠. 그래서 Q&A XDT, 최대 궁핍층의 폭을 갖는다 그랬죠. 자, 그때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W 방향을 보면요. 자, 이 W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W 방향을 봐서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모양을 갖는지. 자, 여기 SiO2층이 두툼한 SiO2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여기가 불룩 솟은 부분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솟게 했을까요? 바로 이 소자하고 이 소자를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죠?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준 겁니다. 이거 다 연결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각각 트랜지스터 하나씩 작동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소자 분리 영역.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이솔레이션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게이트보다도 더 불룩 솟은 겁니다. 벽을 만들어서 여기하고 여기 좌우 소자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턱. 이렇게 판판한 게 아니라 요 SiO2가 이렇게 솟았죠. 솟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게이트 산화막이죠. 그리고 게이트를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겁니다. 요게 여기고 요게 여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게이트 전압에 따른 공간 전하 양을 구할 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게 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W를 요까지만 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전하가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우리가 무시했냐면
요 부분을 보면 이게 XDT에 의존하죠. XDT. 근데 W는 XDT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거 뭐 XDT라고 해봤자 뭐 0. 몇 마이크로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 W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마치 기생전화 같은 입장인 거죠, 이게. 그런데 협 채널이 되면 W가 작아지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 전화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생 커패시터, 기생 전화로 작용하는 게 아니죠. 이 비율, 여기에 비해서 이게 비율이 되게 작았을 때는 무시했는데, 이제 협 채널이 되다 보니까 W가 감소하다 보니까 뭐 여기랑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로커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소자 분리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렇게 두툼하게 벽을 만들어서 형성했죠. 그래서 이거를 로컬 옥시데이션 오브 실리콘이라고 해서 이거 뭐 공정 수업 시간에 뭐 새로 한번 이렇게 공정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공정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STI 구조를 씁니다. Shallow Trench Isolation. 지금 여기를 이제 구멍을 이렇게 팝니다. 파면 조금 지금 요 로커스하고 좀 다른 상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이번 교재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로커스만 논의할 겁니다. 자, 요 부분에 전화량을 구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W 방향에서 본 겁니다. 우리 맨날 이쪽에서 봤죠? 이쪽에서만 봤는데 이제 W 방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요 둔덕 있는 요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뺐는데 이제 W가 작아지면 요거하고 요거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 되니까 이제 이걸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실린더의 4분의 1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실린더죠. 이 실린더가 이 L쪽 방향 안쪽으로 쭉 길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요 4분의 1 실린더. 그러면 우리 쇼 채널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요 반지름을 XDT 볼 수 있습니다. XDT로. 그럼 4분의 1 해당하는 요 실린더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하량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먼저 여기에 최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실린더의 최적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높이가 되겠죠. 높이 h. 근데 이 h가 뭡니까? 이 안쪽으로 길게 뻗었다 그랬죠? 바로 l이 되는 겁니다. l. 채널 랭스 l. 그래서 파이 r 제곱 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r이라는 것은 뭐죠? xdt. 최대 공급층의 폭. 그래서 xdt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4분의 1이니까 또 4분의 1을 나눠줘야 되겠죠?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1 파이 x제곱 dt, xdt 제곱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델타 Q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하량은 이런 관계식을 갖습니다. 2분의 1 이제 Q&A를 곱해야 되겠죠. 요 최적을 구했으니까 2분의 1 Q&A 파이 XDT 제곱 L 바로 이 부분의 전하량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QB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가운데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 옆에 모서리 델타 QB 이게 되겠죠. 요 QB는 단위 면적당이 아니죠. 그래서 Q&A XDT에 WL이 곱해지죠. 그죠? 이거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델타 QB. 우리 아까 구한 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앞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W, L, Q&A, X, DT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이라는 것은 다시 요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것이 WL이 되니까 WL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Q&A XDT에 1 플러스 2W분의 파이 XDT. 이것이 보정된 새로 W 방향에서 새로 수정된 이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협 채널이 되면서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턱전압의 변화량. 자, W라고 표시했습니다. W 방향에서 봤기 때문에. 자, short, long.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요거죠. 그 다음에 빼기 요거니까 요걸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게 요거고 요 뒤에 거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상하죠? 문턱전압의 변동분이 이제 이게 다 양수입니다. 플러스를 갖습니다. 쇼 채널이 되면 문턱전압이 감소했다가 또 협 채널 같이 되면 쇼 채널, 협 채널 동시에 존재하면 이게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조절되는 공간 전화 영역의 그 3차원 최적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쇼 채널로 가면 문턱 전압이 감소한다. 협 채널로 가면 증가한다. 정확히 알려면 그 최적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턱 전압 변동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COX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COX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죠?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를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감소하면 뭐 리퀴지 커런트 문제도 있고 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1.2나노메타까지 줄여왔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전 상수가 큰 물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물질을 큰 걸 쓰면 협 채널이 가더라도 이렇게 문턱 전압 변동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K 물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러한 물질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절연막의 유전 상수와 에너지 밴드 갭의 관계입니다. 우리 지금 SiO2를 쓰죠. SiO2는 굉장히 좋은 절연막이죠. 에너지 밴드 갭이 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아주 좋은 절연막입니다. 그런데 유전 상수가 3.9였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시턴스를 많이 축적시키기 어렵습니다. 정전 용량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밴드 갭도 크고 그 다음에 유전 상수도 큰 이쪽 여기에 있는 물질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죠. 그래서 타협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프늄 옥사이드를 쓰고 있죠. 일부 모델에서는. 그래서 밴드 갭은 조금 줄어들지만 유전 상수가 비교가 안 되죠. 20에서 34입니다. 그래서 하프늄 옥사이드 같은 것들을 쓰면 그 절연막 두께를 줄이지 않고도 우리 그 커피시턴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COX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좋은 그 반도체 재료 연구 테마입니다. 유전 상수도 크고 이렇게 밴드갭도 큰 좋은 절연체가 있으면 베스트 하겠죠. 그리고 뭐 음의 커피시턴스를 갖는 물질이 또 만들면 더 좋겠죠. 뭐 여러 가지 반도체에서
재료 연구할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협채널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억셉터 농도가 10의 17승, 이거 앞에 거랑 같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저렴하게 두께가 7나노메타를 갖는 N 모스펫이 있는데 협채널 효과를 고려해서 문턱 전압의 변동을 0.1V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0.1V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채널 폭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 뜻을 알겠죠? 채널 폭에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0.1V가 되는 채널 폭을 구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협 채널의 델타 QB의 형상은 4분의 1 실린더로 가정할 것. 그렇죠? 아까 4분의 1 실린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역시 C옥수 구합니다. 짜자잔 하면 나오죠? 최대 공핍층 쭉 하면 그냥 나옵니다. 0.103 마이크로메타네요. 자, 파이 FP 0.407. 그러면 델타 VTH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공식에서 구했죠? 그럼 여기서 W를 구하라는 거니까 W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습니다. 파이 3.14 Q NA XDT 제곱.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COX, 그 다음에 델타 VTH가 0.1V로 제한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cm니까 0.54 마이크로. 즉, 채널 폭이 0.54 마이크로가 되면 문턱 전압 변동폭이 0.1V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게 더 커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건가요? 네, 최대값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W하고 XDT의 비율을 한번 보면, 자, 최대 공핍층의 폭이 0.103 마이크로였죠. 근데 W는 얼마입니까? 0.54였죠. 그 B를 보면 이게 5배, 5.24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채널 폭이 최대 공핍층의 폭의 5배부터 협채널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가정할 때 이게 비슷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벌써 5배가 커도 협채널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채널이 되면 반드시 이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 XDT의 5배부터 벌써 협채널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알고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쇼채널, 협채널 배웠죠? 이제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여러분들 차근하게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펀치스루, 뭐 디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